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중국의 홍자성이 쓴 책은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9번째 단락입니다. 밤은 깊어 인적은 고요하고 홀로 앉아 마음을 바라보면 비로소 허망함이 다하는 것을 깨닫고 진리가 홀로 드러나니 매번 이러한 중에 큰 깨달음을 얻는다. 여러분께서 명상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양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물론 불교와 같은 종교적으로 더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명상이나 깨달음과 밀접한 이야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잡념을 가라앉히고 쉽게 말해서 진짜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 방법이 운동이 될 수도 있고 호흡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나 음악 듣기, 걷기 각자의 방법이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표현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명상과 닮아 있습니다. 이미 진리가 나타났다 해도 허망함이 사라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또한 이 가운데에 큰 부끄러움을 얻는 것이다. 대단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뭔가 깨달았다거나 좋은 생각이나 감정이 흘러올 때 그게 지속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기에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도 금방 사라지게 되고 내가 그 이전에 똑똑하다고 잘난 척 했던 것들이 잠시 깨달았을 때 보니 너무 별게 아니라서 큰 부끄러움을 얻게 될 겁니다. 전 우주에서 사실 각자가 아는 건 아마 티끌만큼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도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내가 조금 더 배웠다, 내가 조금 더 안다 이런 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난 척을 하면 나중에 내가 정말 더 많이 알았을 때 부끄러움을 배울 것이다 는 얘기를 홍자성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문학이나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을 알아가고 진짜 배움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 속에서 본래 해침이 생긴다. 그러므로 품은 뜻이 잘 될 때 마땅히 일찍 머리를 돌려라. 내가 잘 될 때 일찍 물러나라.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말과 조금은 상통합니다. 혹은 자기가 품은 뜻이 너무 잘 될 때 기뻐하지 말고 차분하게 진정하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미암을 유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미암다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죠. 물론 한자를 통해서 어휘가 풍부해지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한문을 처음 배울 때 약간은 진입 장벽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한문을 배웠을 때 난생 처음 듣는 말이 뜻인 한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다시 여쭤봤어요. 이 한국어가 대체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그냥 이 문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옛 것도 물론 좋고 어휘력이 증진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해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말미암다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원인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유래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어떤 원인이 되어오다. 보통 우리가 유래하다라는 말과 뜻이 같습니다. 말미암을 유는 뜻이 또 있습니다. 동사로는 1, 2, 3번이 있고 명사로는 이유, 전치사로는 뭐뭐로부터, 부사로는 오히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 글을 통해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한문 자체를 공부하신다면 당연히 외우셔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즐기면서 나만의 질문과 답을 찾으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기를 저는 더 희망합니다. 한자도 영어처럼 한 단어가 여러 뜻이 있거나 혹은 한 단어가 여러 문법 용어로 쓸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는 성공했을 때 자만하지 말고 얼른 마음을 추스리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실패한 때에는 혹 반대로 성공한다. 그러므로 마음이 어긋날 때도 문득 손을 놓지 말라 라고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방을 뜻할 때는 새라고 발음을 하고 막히다라는 뜻에는 색이라는 음을 가졌습니다. 변방 늙은이의, 여기서 갈지자는 뭐뭐의 소유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지자도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인데 워낙 유명한 고사죠. 한 변방 노인의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사라졌던 말은 다른 말 한 마리와 같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했지만 그 노인은 또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은 태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아들은 다리를 쓸 수 없어서 징병에 나가지 않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생각보다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언제나 불안정했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홍자성이 말한 대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내야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잘 압니다. 그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입니다. 명화주를 먹고 비름을 먹는 자는 얼음처럼 맑음과 옥처럼 깨끗함이 많다. 좋은 옷에 귀한 음식을 먹는 자는 굽실거리고 아첨하는 것도 달게 여긴다. 나무를 먹는 것과 같이 사치스럽지 않은 사람은 맑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또한 사치스러운 사람은 굽실거리고 아첨한다고 합니다. 여기선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자본주의고 그 이전에도 경제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는 결코 없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분명 써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사치와 검소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대개 그 뜻은 단박함으로써 분명해지고 절개는 살찌우고 단 것을 쫓으면 잃게 된다. 단박은 담백이랑 같은 뜻입니다. 사치스럽고 뭔가 기름지고 단 것을 쫓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뜻을, 마음에 품은 뜻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